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네,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뉴스 몇 가지 먼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밤 9시 이후로는 식당이나 카페 이용 안 되는 거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서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 즉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인데 시민들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철저하게 따르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두고 있다는 평입니다. 원래는 이번 주 일요일이죠. 6일에 종료 예정이었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여부 이번 주말에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잘 지키면서 강력한 거리두기 2.5단계에도 잘 참아내고 계시지요. 근데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 석 달째 거리두기 지침이 강화된 와중에도 폭행이나 시비 사건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하철 4호선 상록수 영무실 모습인데 하얗게 머리가 센 70대 남성이 다짜고짜 사회복무요원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쏟아내고 막 그럽니다. 며칠 전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개찰구를 통과하려는 70대 남성 A씨에게 영무원이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하자 시비가 일어난 겁니다. 이틀 뒤에 다시 찾아와서 폭언을 하면서 폭행까지 한 겁니다.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고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으셨죠. 그런데 숨 돌릴 틈도 없이 또 다른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이 지나가고 이번 주 일요일인 6일부터 더 큰 규모의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한반도에 영향을 줄 거라고 그래요. 하이선은 7일 경남 통영으로 상륙을 해서 한반도 내륙을 관통할 예정입니다. 경로가 바뀔 가능성은 있는데 진로를 잘 확인하시고 태풍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이거 또 다른 피해가 생기면 안 되겠죠. 네, 이어서 오늘 날씨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태풍이 물러간 후에 오늘 전국의 하늘 표정 대체로 맑고 깨끗할 것으로 보이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전국 대부분 지역 보통 수준 머물겠습니다. 다만 오늘 아침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는 5mm 내외의 비가 오는 곳 있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살펴보시면요. 오늘 아침 기온 16도에서 22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25도에서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날씨에 또 강한 볕이 더해지면서 내륙을 중심으로는 낮 기온이 30도 내외로 오르는 곳 있겠지만요. 상대적으로 습도가 낮아서 체감 온도는 기온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9월 4일 금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9월 4일 금요일 행복한 아침 행복진료실 문을 열겠습니다. 네, 행복진료실에서는 여러분이 진짜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모아서 속 시원하게 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먼저 행복진료실의 건강 전문가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보은 요리연구가 차윤환 식품생명공학 박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주치의 선생님들도 소개해드릴게요. 장민욱 신경과 교수, 모사원 한의사, 그리고 오늘 특별한 주치의 선생님 모셨습니다. 권한나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네. 정보를 입수한 게 있는데요. 듣기로는 권 선생님이 노화 예방의 또 전문가시라고요? 네, 저는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아름답게 젊게 늙을 수 있는지 노화 방지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어떻게
우리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이가 들 수 있는지 오늘 비법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볼펜 넣은 거 보이시죠? 제가 메모 잘 안 하는데 오늘은 낱낱이 메모해서 꼭 실천하려고 제가 좀 감사합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좀 약간 갱년기 증상 온 것 같거든요. 노화가 눈앞에 있으니까 오늘은 저 찾지 마십시오. 전문가가 오니고 오늘은 사례자로 좀 듣겠습니다. 네. 아니 제가 오늘 특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많이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요즘 같은 때 정말 더 일찍 늙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2020년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네. 지금 힘들잖아요. 네. 코로나19에 또 긴 장마에 네, 태풍에 또 태풍에 또 태풍에 막 이러면서 아주 힘들게 여름을 보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날씨가 약간 변했다는 거 느끼시지 않으세요? 어떻게 달력에 9월 딱 하자마자 약간 좀 선선한 바람이 불기도 어제는 하고. 진짜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네, 문 열었는데 약간 춥던데요? 쌀쌀한 그런 거. 바람이 어. 불더라고요. 제가 좀 지켜보니까 맞아요. 확실히 좀 쌀쌀해졌다 이런 느낌도 들어요. 네, 이렇게 기온 차이가 커지고 추워지고 이런 환절기만 되면 사실 생각나는 건강 주제가 있죠. 이걸 꼭 지켜줘야 합니다. 뭘까요? 건강 이거? 네. 근데 확실히 요즘 갑자기 좀 이렇게 콧물도 나는 것 같고 맞아요. 그래요. 확실히 환절기 약간 되면은 으실으실한 호흡기. 것 같아서 스카프를 하나 목에 좀 둘러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해요. 음식 네. 찬 거보다 뜨거운 거 좀 땡기고 뭐 그래요. 따끈한 차가 좋고. 아, 맞아요. 네, 내 몸을 보호해야겠다라는 마음도 많이 들고요. 바로 이 환절기가 되면 우리가 꼭 챙겨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몸의 면역 체계입니다. 아, 환절기에 감기 잘 걸리잖아요. 예, 비슷한 맞습니다. 거네요. 네. 이 환절기의 면역력이 왜 떨어지는지를 보면 이 우리 몸의 면역력을 담당하는 림프구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NK 세포입니다. 이 자연적으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항원이나 바이러스 그리고 또 세균으로부터 감염된 세포를 자연스럽게 죽여버릴 수 있는 하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일반적인 면역세포라고 부르는 다른 종류의 면역세포에 비해서 선제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세포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NK세포가 면역력이 떨어지는 바로 요즘과 같은 환절기 시기에 이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NK세포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NK세포가 우리 몸의 특전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기도 더 잘 걸리는 거죠. 네, 우리 교수님께서 면역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한의학에서도 이 면역력을 되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저희 이론 중에 치임이병이라고 그래서 병이 나기 이전에 예방을 해야 된다. 병이 나기 전에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리고 환절기에 대부분의 증상이 감기처럼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몸의 보호막은 폐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네. 폐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한 것처럼 한의학에서도 환절기 건강을 위해서는 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보기약이나 보약약을 많이 먹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름 지내면서 거울 보면은 좀 더 늙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맞아요. 환절기 때문인지 여름을 이겨내느라고 그랬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맞습니까, 분 선생님? 네, 맞습니다. 실제 우리가 여름을 지나면 모공이 좀 늘어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또 이제 환절기가 되면서 온도, 습도가 바뀌면서 건조해지면 이 상태로 푸석푸석하게 돼서 좀 더 맞아요. 주름이 생기는 것 같고 잔주름도 한두 개씩 더 늘어나고 네. 그러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면서 많이 피부 관리에 소홀하셨던 분들이 많은 관계로 그래서 좀 더 이런 차이를 이번 환절기 때 극명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 환절기로 바뀔 때 피부도 좀 더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시면 노화도 막을 수 있고 더 젊음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환절기에 건강 관리를 잘 해줘야 노화를 막을 수 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이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오늘 저희가 나눠볼 이야기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 그래요? 네. 자, 그러면 바로 주제 공개 힌트 좀 볼까요? 네, 첫 번째 힌트 보겠습니다. 오, 서장훈 씨, 한혜진 씨, 이광수 씨.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네. 오, 야. 저는 저들의 알 것 같아요. 네. 공통점은 키가 크다. 키가 크다. 아, 네, 그러네. 그렇죠. 늘씬하다. 모델이시고 네. 농구 선수고 그렇죠. 키 큰 사람들이 뭐 노화가 더디나? 아니죠? 키 큰 사람이 뭐 환절기를 더 세게 옛날에 앓는 뭐 것도 키가 아니고. 크면 싱겁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게. 싱겁다 쪽이에요. 싱겁나? 아직 이 힌트 가지고는 잘 모르겠어요. 이건 모르겠어요. 네. 야, 자, 그러면 다음 힌트 봐요. 예. 오, 뱃살. 뱃살. 출렁이는 뱃살이에요.
네, 이것이 부족하면 네. 뱃살, 그중에 내장 지방이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아, 그래요? 이것이 아니, 나는 부족하면? 이것이 부족하면 이것은 모르겠는데 네. 지나치게 키가 크거나 네. 지나치게 뚱뚱하면 노화가 빨리 올 수 있다 뭐 이런 거. 야. 운동을 덜하면 뱃살이 좀 늘어난다 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뱃살? 어렵다.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어렵다. 그러면 저희 한번 세 번째 힌트 바로 보겠습니다. 오, 늙어가, 점점 늙어가. 늙어가는 노화 이쪽이 맞는 것 같긴 한데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뭐가 부족하면이잖아 지금. 네, 뭐가 네. 부족하면 네. 영양이 부족하면. 나이가 들면 맞는 말이긴 하죠. 네, 네. 잘 먹어야지 뭐. 영양일까요? 영양 아닌가? 잘 모르겠는데. 알았어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다 모르죠 지금. 네. 자 주제 바로 공개합니다. 오늘 환절기 주제. 노화 예방법 성장 호르몬을 지켜라입니다. 그래서 키 큰 연예인들이 나왔거든요. 네, 성장 호르몬 맞습니다. 때문에. 우리 키가 큰 사람도 있고 네. 키가 작은 사람도 있고 대부분은 이게 유전적인 요인이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성장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게 돼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서장훈 선수처럼 키가 큰 사람 또 얘기를 들어봤더니 서장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20대 중반까지도 키가 계속 자랐다고 합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나왔기 때문에 키도 좀 오랫동안 클 수 있고 그만큼 장신으로 클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성장 호르몬은 저희가 알기로도 키 크는데 이제 아이들 성장 호르몬 나와서 키 크고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노화 방지 뭐 이런 얘기 나눈다고 그랬는데 성장 호르몬을 왜 들고 나오신 건지. 그렇죠. 네. 성장 호르몬은 말 그대로 우리를 크게 만들어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참 성장기 때, 즉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정도까지 가장 높은 분비량을 보입니다. 그때의 정점을 찍고 나면 서서히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나이 또래가 가장 근육량도 많고 활동력도 좋죠. 성장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면 그래서 소비량도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근육량도 줄어들고 거기다가 골밀도까지도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지방질과 탄수화물의 대사에도 이 성장 호르몬이 많이 관여를 하는데요. 그것 때문인지 이 성장 호르몬이 관련된 이 심뇌혈관 질환과 관련된 논문들도 상당히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저도 한 가지 논문을 연구하고 있는데 예. 성장 호르몬이 이 뇌혈관 질환의 예후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근육뿐만 아니라 피부의 노화까지도 촉진할 수 있고 혈관 건강도 해칠 수 있으니까 성장 호르몬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정말 나이 들면서도 노화를 억제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하나의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이라는 게 한창 성장할 때 어릴 때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이 들어서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입니까? 권 박사님? 권 선생님? 네, 맞습니다. 어릴 때는 당연히 성장하기 위해서 성장 호르몬이 피크로 많이 나오는데요. 네. 그 이후에도 사실은 쭉 나오고 있어요. 분비량이 감소됐을 뿐이지 우리가 성장 호르몬이 계속 나오면서 우리의 젊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면 키가 계속 성인이 돼서 성장 호르몬이 나올 때는 키가 자라는 게 아니고 그거부터는 우리가 이제 젊음을 유지할 수 있고 뱃살을 좀 덜 찌게 만들고 그리고 수면의 질을 유지시켜주고 나이가 들면은 잠도 잘 못 주무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수면의 질도 유지시켜줄 수 있고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키만 키우는 게 아니고 나이 들어서는 이게 부족한 병까지 생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네. 아니, 그럼 여기 있는 우리 가장 연장자인 이보은 선생님도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도 지금 계속 성장 호르몬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인데 저는 지금 이 키가 중학교 1학년 때 됐거든요. 아니 근데 그래서 안 자라는데. 성장 호르몬에 다른 이름이 또 있다면서요? 네, 그래서 성장 호르몬의 다른 이름으로 이제 재생 호르몬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키가 클 때는 이 성장 호르몬이 우리 키를 키워주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얘가 많이 나와야 우리가 어디 상처가 났을 때도 재생이 잘 되고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이 줄기 시작하면 재생이 잘 되질 않으니까 노화가 더 빨리 진행이 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권 선생님 제가 궁금한 게 성장 호르몬이 계속 나오면 키도 조금씩 계속 커야 된다는 말 아니에요? 그래. 그렇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10대 후반하고 20대 초반까지 성장 호르몬은 피크를 이루게 되고요.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네, 우리가 가장 많이 외형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인 10대 후반, 20대 초반까지 성장 호르몬은 피크를 이루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계속 10년마다 14%씩 조금씩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성장 호르몬은 계속 분비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게 20대부터 떨어지기는 하지만 계속 분비는 되고 이때는 성장을 실제적으로 외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노화를 예방하고 피부를 예쁘게 만들어주고 젊어 보이게 해주고 그리고 뱃살이 덜 찌게 만든다던가 그리고 우리 몸의 이제 지방 밸런스라 그러죠. 지질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가 오랫동안 되어 있고 거기에 바탕에서 사실은 성장 호르몬을 유지하고 치료하는데 많이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성장 호르몬이 떨어지지 않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죠. 그럼요. 지금 재생 호르몬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또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젊음의 청춘 호르몬. 야, 이름 예쁘다. 나이가 들면서 갱년기가 되면 여러 가지 몸이 안 좋아지는 걸 느끼시잖아요. 네. 흔히 특별히 생각하는 게 아마 성 호르몬을 생각하실 겁니다. 여성분들 갱년기 때 많이 변화를 겪고 또 최근에는 남성 갱년기 그리고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런데 정작 우리한테 이 근육량을 만들어주고 또 내장 지방을 감소시키면서도 혈관의 탄력 게다가 이제 피부의 탄력까지도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이 성호르몬을 뛰어넘는 성장 호르몬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장 호르몬이 정말 항노화, 젊음의 청춘 호르몬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내 성장 호르몬이 지금 나한테 얼마나 남아 있는지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네. 선생님? 네, 그럼요. 네, 네. 이 성장 호르몬을 측정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네. 게다가 성장 호르몬을 자가적으로 진단할 수 그래요? 있는 몇 가지 그래요? 방법도 있는데 오. 제가 준비를 네. 했죠. 궁금하다. 네. 네, 한번 보시면요. 네. 일단 운동을 해도 자꾸 살이 찐다. 그리고 낮에 매우 어렵다, 이거. 졸리고 밤에는 잠을 잘 못 잔다. 아, 이거 뭐야? 세 번째. 늘 피곤하고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이건 저 네 같아요. 번째. 10년 됐어, 10년 됐어. 네, 글을 여러 번 읽어야 머리에 들어온다. 그렇더라. 다섯 번째, 이유 없이 짜증이 나고 감정 조절이 어렵다. 맞아. 기억력이 떨어진다. 맞아. 네, 그리고 피부가 푸석하고 주름이 는다. 맞아. 마지막으로요, 네. 뱃살이 급격하게 늘어난다. 맞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아니 이거 너무 거의 다 해당 아니에요, 이거 이거? 성장 호르몬 떨어지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인데요. 아니 몇 개예요? 아니, 저 정말, 양심 속여서 5개, 양심 많이 하면 7개. 저는 지금 5개거든요. 5개? 네. 그러세요. 나 어떻게 해? 8개 다 나 어떻게 해? 왜요? 다예요? 난 다야. 어머. 이게 실제 병원에서 저희들이 사용하는 이 문진표이기도 한데요. 그 22가지 항목 중에서 오늘 대표적인 거 8가지만 제가 갖고 나와봤고요. 대표적인 거 8개. 네, 아마 잘 해당이 될 것 같은 것만 네. 꼽아봤습니다만 이 중에서 한 서너 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혹시 성장 호르몬이 떨어진 건 아닌지 의심해 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신체적인 부분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심리적인 부분도 많이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세요. 심리적으로는 일단 불면증이 생길 수 있어요. 성장 호르몬이 줄으면 줄을수록 불면증이 생겨서 수면의 질이 굉장히 나빠질 수 있고요.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좀 우울감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불면증하고 같이 상관이 있는데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또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고 이 뇌도 그렇고 전부 성장 호르몬으로 사실은 우리가 젊었을 때처럼 유지를 하는 건데요. 이게 떨어지면 이유 없이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오늘 이거 문진 이거 보니까 네. 다 해당되잖아요. 예은 씨 안 물어봤다. 몇 개 해당되죠? 저는 2개. 봐. 역시. 차이가 있는데요. 아니 네. 근데 저 권 선생님이 다가오시더니 피 좀 뽑읍시다. 그래서 저희가 검사했어요. 네네. 나 겁난다. 근데 1, 2, 3인데 20대, 40대, 60대예요. 네. 근데 저하고 이번 선생님 50대잖아요. 네. 근데 50대는 여기 없어. 누구 한 명은 60대인 거 아니에요? 그렇지, 20대도 없어요.
20대도 없는데 그러네요. 왜냐면 저도 지금 나이가 이제 30살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네. 아니, 20대인데 이봉훈 선생님이 아무리 젊게 사셔도 이건 아닐 것 같고. 그러니까 20대라 그러면 너무 좋은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저하고 같이 가시는데 이봉훈 선생님만 이거 오면 난 좌절이죠. 아니 반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미리 예인 씨가 되는 건가요, 그럼? 네. 근데 예. 우리 차윤환 박사는 왜 안 했어요? 저는 검사를? 하면은 10대 나올 거 확실한데요. 아, 진짜? 저는 안 뽑아주시더라고요. 차 박사님은 저하고 같이 갑시다. 내 생각에 저도 60대 나올 것 7개였는데 같아요. 뭐 거의. 네. 그러면 20대부터 한번 볼까요? 네. 이건 뭐, 네. 아까 2개밖에 없었는데. 야. 그렇지. 아우 부모님 감사합니다. 아니, 하물며 실제보다 어려. 그러니까요. 근데 너무 저도 보니까 너무 기분은 좋은데 근데 일단 이게 요거는 뭐예요? 괜찮은 건지가 좀 네. 걱정이에요. 실제 나이가 30대, 네. 이제 30살이 되신 장예인 씨 같은 네. 경우는 수치가 성장호르몬 인자가 245로 20대 정상 수치 중에 조금 낮은 레벨이긴 하지만 어쨌든 20대 정상 수치 안에 들어가서 네. 성장호르몬 나이는 20대로 밝혀졌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쁠 수가. 아직도 평소에 발랄하고. 건강하잖아요. 이 정도 나올 줄 알았어. 네. 자, 요 이제 야, 이거, 40대가 야. 궁금하다. 이보은 선생님이냐 나냐 이건데. 저는 아까 8개 다 하고. 그래요? 전 이번 5개였긴 다섯 개. 했는데, 그래도 제가 요새 좀 이렇게 노화가 오는 것 같아서 만만치 않거든요. 그럼 아니, 여기서 성장 호르몬 환갑 자. 잔치를 네. 여실 분을 봐야 됩니다. 나 근데 급격히 떨어졌네. 어머. 세 자릿수 아니고 야. 두 자릿수요. 84가 나왔어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보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실제 나이가 50대 중반이지만 50대 중반이지만 성장 호르몬 인자는 수치가 130으로 40대의 정상 수치 중에 조금 낮은 레벨이긴 하지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젊게 몸을 가꾸시고 몸 상태도 젊으신 성장 호르몬도 젊으신 걸로 결과가 나왔고요. 조금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우리 이지용 아나운서님이 조금 낮게 나오셔서 좀 슬픈데요. 낮게 나와도 세 자릿수는 지켜줘야 되는 100이 안 되더니. 수가 됐어요. 제가 살짝 고칠까도 생각했는데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제 나이 50대 중반인 이재용 아나운서님은 일단 성장 호르몬 인자가 84로 50대의 정상 수치보다도 아주 살짝 미달했습니다. 그래서 60대로 이제 나왔지만 지금 뭐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럼요. 저에게 용기를 주시느라고 애쓰시는 것 같아요. 수치가 뭐 살짝 낮은 것도 아니고 아니죠, 이 세 자리 가야 되는데. 아니요, 이 정도는 살짝 낮은 거고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아직도 희망은 있습니까? 그럼요. 오늘 제가 가르쳐드리는 네. 비법,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르쳐주시는 비법으로 성장 호르몬 수치를 정상으로 돌릴 수 그래요? 있습니다. 더 젊게 사시도록 더 알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비법이라는 게 사실 관리잖아요. 네. 슬픈 얘기를 좀 해보자면 네. 관리를 안 하시면 더 빨리 늙을 수 있다. 뭐. 여보세요, 관리하면. 그런 얘기가 선생님? 아니 근데 진짜 그런 게 있어요. 요즘에 운동을 좀 해도 막 피곤하고 쉽게 네. 뭐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되는 모양이죠, 권 선생님. 그렇죠. 쉽게 지치고 그리고 또 운동을 해도 예전만큼 살이 잘 안 빠지고 네, 맞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성장 호르몬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성장 호르몬에 대해서는 크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이 성 호르몬보다 좀 더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또 쉽게 여러분들의 성장 호르몬의 수치를 유지할 수가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네, 그리고 우리 성장 호르몬을 지켜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 성장 호르몬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 면역력도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화만이 문제가 아니라 면역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성장 호르몬은 꼭 지키셔야 합니다. 네. 면역력 떨어지면 또 감기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암까지도 생길 수 있는 맞아요, 거거든요. 맞아요.
네, 이재용 씨도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네, 노화, 항노화 잘 지키려면 지금부터 성장 호르몬 관리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걱정스럽다. 예. 아니, 이 노화 속도를 늦추는 모사원 선생님의 뭐, 나름대로의 얘기도 하나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노화를 좀 늦추기 위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노력해 본 적은 없어요. 자체가 좀 젊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거의 이건 야. 그리고 아니 오늘도 참 기분 좋은 얘기였는데 아침에 우리 작가님이 깜짝 놀랐다고. 박사님 애가 둘이 있는지나 몰랐다. 네. 저도 초등학생을 두고 있는 학부모거든요. 네. 근데 이제 노화를 좀 늦추기 위해서 뭐라 그럴까요? 나름 좀 실행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오늘 방금 막말한 것처럼 전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무슨 얘기도 좀 담아두진 않고 막 이렇게 좀 뱉는 경향이 있어서 어른들한테 많이 혼나기도 하는데요. 좀 정신적으로 이 젊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모사원 선생님, 제 결과를 보고 참 그런 선생님처럼 좀 희망을 주고 이래야지. 아니, 근데 우리 몸에 무슨 면역세포, 무슨 뭐라? NK? 네. 그런 게 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노화하고도 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NK셀인데요.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NK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중요성이 좀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성장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또 노화가 시작되면서 그리고 20대에는 가장 이제 좋았다가 그 다음부터는 NK셀, 면역력을 1차적으로 우리 면역력을 지켜주고 1차적으로 방어를 해주는 NK셀이 좀 더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NK세포 수치를 또 한번 검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요? NK세포 수치라는 게 또 있군요. 네. 저는 그러면 수치가 어느 정도나 되는 거 보면 245 저거 말하는 건가요? NK세포? 네, 이 수치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네, NK세포 수치가 어떻게 나왔죠, 선생님? 네. NK세포 수치가 지금 저희가 세 분을 다 검사를 해서 나왔는데요. 장예인 씨 같은 경우는 NK 면역세포 수치가 285 그리고 이보은 선생님께서도 255로 두 분 다 정상범위세요. 네, 건강을 잘 유지하셨네요. 네. 하지만 성장 호르몬이 살짝 부족한 우리 이재용 씨께서는 NK NK세포도. 죄송합니다. NK 면역세포 수치도 245로 살짝 경고 단계에 있는 것으로 체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장 호르몬이 부족한 것도 그렇고 NK세포의 활성도도 살짝 떨어져 있다는 것이 노화가 조금 빨리 진행될 수 있다. 이런 약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죠. 어쩐지 요즘에 분장을 좀 오래 하더라고, 나는. 아니, 근데 이 성장 호르몬이라는 게 또 NK세포 그 수치라는 게 이렇게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군요. 네, 그러니까요. 성장 호르몬이 정말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저희가 여러 번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성장 호르몬이 줄어드는 걸 좀 막을 수 있는 비법 같은 게 있는지도 근데 성장 호르몬 궁금한데요. 줄어드는 걸 그러면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모사원 네. 선생님? 막을 수가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우리 줄어드는 성장 호르몬을 지키고 또 분비를 촉진시켜서 노화를 예방하는 방법 오늘 저희들이 모두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권 선생님부터 볼 텐데요. 첫 번째는 동안 주스. 네. 우리가 성장 호르몬을 유지하는 방법 중에서 식품으로도 간단하게 오늘 열이 연가가 있으신데 제가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식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동안 주스 제가 또 해외에서 오신 셀럽들에게 이제 치료를 안티에이징을 위해서 치료를 할 때도 동안 주스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많이 권유를 해드리는데요. 이 비법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동안 주스가 그러면 NK 세포를 지켜주는 그런 주스라는 거네요. 그렇죠. 네. NK 세포도 지켜주고 성장 호르몬도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이죠. 네. 그러면 저기 앞에 있는 게 이게 지금 동안 주스 같은데. 요거. 이거 네 제가 만든 건데 한번 마셔보세요. 맛을 한번 볼까요? 근데 여기 색깔은 미숫가루 색깔인데. 색깔은 미숫가루 색깔인데 근데 향은 미숫가루가 아닌 것 같아요. 전혀 예측한 맛이 아니에요. 이거 특이하네.
일단 마늘 향이 굉장히 마늘. 강하게 한번 아니 그리고 나네요. 세. 그렇죠? 뭔가 음료가 세요. 네. 뭐가 톡 쏘는 맛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사실은 여기 안에 마늘이 들어가 있는 게 맞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어. 동결 건조된 청국장이 들어가 있어서 네, 청국장이요? 청국장이요? 네. 냄새 안 냄새 안 나는데? 동결 건조되어 있어서 냄새가 나지 않고요. 어. 이 주스 안에는 사실 청국장 자체가 굉장히 발효식품이기도 하지만 단백질도 풍부해서 여성 호르몬도 지킬 수 있고 성장 호르몬의 공급책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청국장 가루 그리고 또 마늘가루 이런 것들을 넣어서 동안 주스를 만듭니다. 저거 그럼 저희 가서 한번 만들어 주시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네. 한번 만들어 주시죠. 네, 저도 같이 한번 나가볼게요. 만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관심이 많은 분야다 보니까. 아니, 마늘이 들어가고 뭐 동결 건조시킨 네. 청국장이 들어가고. 네. 아침에 기분도 아주 상쾌해지고요. 네. 네. 이 알리신의 아주 쌀쌀한 맛도 잘 나고 좋습니다. 어유, 전 근데 다 뭔가- 먹었어요. 뭔가 좀 세. 근데. 네. 근데 아까 그 청국장 동결 가루가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네. 굉장히 마시면 그 든든한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네, 여기 지금 재료가 있거든요. 하나하나 먼저 네. 볼까요? 어떤 게 청국장 가루인 거예요? 이게 동결 건조된 청국장 가루입니다. 아, 저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네. 냄새가 냄새 나요? 없어요. 맞아요. 없어요. 냄새가 없어요. 네, 제가 어머, 저희 병원에 오시는 네. 외국인들 분께도 이 동결 건조된 청국장 가루를 많이 권유해 드리는데요. 그 이유가 냄새는 없고 발효식품이고 콩을 발효했기 때문에 단백질이 풍부하고요.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에스트로겐을 분비를 해주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성들한테도 좋고 성장 호르몬을 유지시켜 줄 수도 있는 좋은 제품입니다.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게 이 가루는 또 정체가 뭔가요? 네, 마늘입니다. 마늘 향이 난다 했어요. 네. 오. 조금 매콤한 향이 나잖아요. 네. 네, 이게 마늘인데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유럽에서는 이 마늘이 품절이 됐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래요? 네. 굉장히 건강식품이고 그리고 왜냐? NK 면역세포를 좀 더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마늘 성분을 같이 넣어서 하겠습니다. 마늘가루 있고 이거는 꿀인 것 같고 우유인데 얘는 뭘까요? 이거는 강황입니다. 아, 강황. 네, 강황이 조금 강황이 들어있어서요. 들어있어요? 네네네. 강황이 들어있어서 네. 이것도 같이 우리 면역세포를 지켜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뭘 먼저 넣어야 돼요? 우유를 조금 넣고요. 우유를. 네. 아까 이보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우유를 좀 넣었기 때문에 살짝 포만감이 더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청국장을 2스푼. 이게 향이 좀 세다고 느끼시는 분들 우유를 좀 더 넣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네. 네. 그리고 마늘은 조금 좀 넣으셔도 될 것 네. 같고요. 이게 이제 효소가루. 효소가루하고 그쵸? 네, 강황가루하고 강황가루. 효소가루도 같이 들어있어요. 네. 그 우유 소화 잘 못 시키는 분들은 두유 같은 거 넣어도 돼요? 그렇죠. 두유가 훨씬 좋죠. 유당 분리성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는 꿀이거든요. 그냥 조금 달콤한 맛을 내기 위해서 그래서 꿀 많이 넣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인 씨께서 원하신 대로 2스푼 넣고 이대로 그냥 믹서에 갈아만 주면 되는 네, 거네요. 네, 네. 오. 굉장히 편하네. 간편하고요. 네. 이게 또 동안 주스라 그래서 많은 분들 집에서 그냥 간편하게 만들어 드실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사실 만들기 어려우면 먹기가 힘들잖아요. 네. 쉽게 인터넷이나 마트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선택했습니다. 네. 원래 이보은 선생님은 저렇게 주스 같은 거 안 만드세요? 너무 간단해서. 여기에 살짝만 네. 덜어주시면 네. 저는 한 잔 더 마실래요. 네. 야. 욕심이 좀 많죠. 네. 아니, 그 20대가 뭐 20대 그러니까. 저는 이거 먹으면서 하겠습니다. 야, 근데 지금 저기 안에 청국장 넣으신 게 굉장히 네. 탁월한 선생이신 게 청국장이 발효식품이잖아. 이 발효 과정 중에서 이전에 콩에는 없는 다양한 성분들을 만드는데 그 성분들이 굉장히 좋은
활성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아울러 단백질도 풍부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의 면역력을 올려주고 동안을 유지하는데 정말 좋은 재료가 청국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냄새까지 없애서 더욱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니 아침마다 저렇게 만들어서 한 잔씩 하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동안 주스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두 분이 같이 웃고 계시네요. 두 분이 같이, 네. 또 뭔지 한번 볼까요? 네. 자, 두 분의 비법은 성장 호르몬 뿜뿜 운동. 뭐 체조 이런 거 알려주시려나 봐요. 네. 그러게 말이에요. 그죠? 이번에는 저희 둘이 교수님하고 같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교수님 준비됐나요? 준비됐습니다. 하나, 둘, 셋. 야, 네. 콜라보. 그러면 저희 둘이 특별히 준비한 체조법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저랑 이제 모성원 한의사 선생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네. 보니까 이게 제가 환자들한테 얘기해 주는 것, 또 모성원 한의사 선생님께서도 환자들에게 권유해 주는 것들이 네. 이 비슷하더라고요. 추천해 주는 방법들이요. 그래서 오늘 함께 솔루션을 준비했는데 이름하여 네. 성장 호르몬 뿜뿜 체조입니다. 알겠습니다. 성장 호르몬 뿜뿜. 네. 해줘. 따라하면 저희도 성장 호르몬이 뿜뿜. 올라오는 거죠. 네, 그럼 그렇습니다. 나가서 직접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러시죠. 저도 이번엔 나가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도요? 야. 이 의학과 한의학을 접목해서 그러게. 근육도 늘려주고 또 성장 호르몬도 많이 키울 수 있는 그런 운동법이죠. 네. 네, 선생님 소개 좀 해주시죠. 우선 제가 준비해온 거는 오늘 체조법도 체조법이지만 이 자리를 누르면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올 수 있는 혈자리까지 있습니다. 중요하다. 아, 네네. 이름하여 혈해혈이거든요. 혈해혈. 혈의 바다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혈이 많이 생성되는 것처럼 호르몬도 많이 나올 수 있는 혈해혈 자리.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판넬을 가지고 여기 판넬 보면 우리 대퇴사두근, 우리 남자들 이렇게 힘 딱 줬을 때 제일 많이 튀어나오는 근육 하나 있죠. 아, 무릎 네. 바로 위쪽 남자면 안쪽으로. 바로, 네. 네. 누구나 좀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네, 네, 네. 요 자리 가장 많이 튀어나와 있는 그 자리입니다. 요게 뼈로 보면 약간 안쪽으로 요 45도 방향 위쪽으로 가장 높은 근육, 그 자리를 잡아주시면 되는데요. 네. 그 자리가 바로 혈해혈이고 이런 식으로 감싸듯이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아, 저는 다리 피곤하면 거기 좀 누르는데 그 다리 맞죠? 맞습니다. 그럼 우리 성장기 아이들 거기 눌러줘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우리 성장기 아이들 다리 길어지게 하기 위해서도 네. 그 자리 눌러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제 알려주세요. 저 10대 좀 알려주시지. 여기쯤이네요. 네, 지금 안쪽으로. 네, 네, 오, 시원하네. 예. 오, 시원하다. 네. 저도 한번 구령에 맞춰서 조금씩 눌러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이게 아마 제일 큰 대퇴근이기 때문에 야. 네, 피로감이 많이 쌓여들 있으실 거예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도 여기 주물러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제 노화가 좀 진행이 되신 어르신 같으면 다들 이러잖아요. 아유, 그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아유, 네. 네. 아유 이렇게 네. 자꾸. 네. 그 이유가 있었네요. 네. 긴장을 좀 풀어주고 만지는 게 좋겠죠? 네. 네. 하나, 이렇게 둘, 하나. 구령에 맞춰서 함께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네. 좀 네. 다리는 꾹꾹 이렇게 누르는 하면 것도 되고. 좋지만, 네, 이렇게 돌리듯이 해주는 것도 많이 도움이 굉장히 되니까요. 시원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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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 바깥쪽, 네. 안쪽, 바깥쪽 이렇게 많이 마사지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네, 이게 다른 쪽 좋은데요? 혈해혈이고 네. 네, 그 다음에 또 운동 이제 어떻게 할까요? 네. 저희들이 이제 운동을 하는데 이 혈해혈을 같이 자극을 하는 운동법이에요. 네.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시지 않았나요? 네. 네. 자, 그럼 일단은 양쪽 무릎을 이 혈해혈을 누르신 상태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흔히 이제 이 대퇴사두근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스쿼트를 많이 시키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런지라는 동작을 좀 변형해서 해봤습니다. 런지. 네, 가볍게 양쪽의 혈액을 잡은 상태에서 살짝 압박감을 가해주고 한쪽 발을 뒤로 빼주면서 살짝 구부려서 내가 구부릴 수 있는 만큼 무릎을 땅바닥까지 닿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면서 이 허벅지 뒤쪽에 있는 햄스트링 근육과 함께 이 대퇴 뒤쪽 근육까지도 같이 압박되는 느낌을 느끼시면 좋겠는데요. 흔히 스쿼트 동작을 하면은 대개는 이 허벅지 앞쪽 근육만 발달할 수 있는 반면에 이 운동을 하면은 엉덩이 쪽 근육하고 허벅지 뒤쪽 근육까지 같이 발달시킬 수 있으니까 정말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운동법인데요. 네. 다시 한번 천천히 해볼까요? 네. 자, 이번에는 반대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편안한 발 한쪽을 뒤로 최대한 뒤쪽으로 밀어주시고요. 천천히 다리를 구부려서 아래쪽까지 땅에 닿고 무릎이 안 좋으신 분은 굳이 끝까지 내려가실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다시 올라오면서 이 근육 다리가
굉장히 딱딱해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네. 엄지손가락으로 누르고 계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딱딱해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텐데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 있는 자리가 바로 허벅지죠. 쉽게 근육량을 늘릴 수 있는 자리가 바로 또 허벅지이기도 합니다. 허벅지 또 허리, 그다음에 이제 양쪽 대흉근 같은 것들이 가장 큰 근육인데요. 아주 손쉽게 이 허벅지 근육을 전체적으로 골고루 발달시켜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변형된 네. 런지 운동법, 뿜뿜 성장 호르몬 뿜뿜 운동법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 안쪽에다가 손을 대주고 하게 되면 안정성까지도 보장이 되니까 운동을 하실 때 꼭 혈액을 자극한다라는 생각도 좋지만 안전을 위해서도 이렇게 눌러주시는 게 좋겠고 운동의 강도를 조금 더 세게 하기 위해서는 보폭을 좀 길게 하시는 것도 점점 늘려가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운동할 때 주의할 점은 없어요? 뭐 일단은 이 근육의 상태를 좀 살피셔야 하겠는데요. 네. 균형 감각을 잘 느끼셔야 할 것 같고요.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셔야 하고 또 무릎에 관절에 무리가 있다면 너무 많이 내려가지 않는 것도 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폭을 최대한 넓게 하되 너무 밑으로 끝까지 내려가려고 노력하시는 것보다는 나의 한계대로까지만 내려가시는 것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차윤환 박사님 직접 해보니까 어떠세요? 이게 뭐 생각보다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별게 맞는데요, 이거. 근데 이거 몇 회 해야 됩니까, 이거? 보통 횟수로는 10회에서 15회 정도 하시면 좋겠는데요. 네. 본인 체력에 따라서 조금 더 늘리셔도 좋습니다. 이 보폭을 더 넓게 하고 무릎을 끝까지 닿게 할수록 횟수를 좀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거 몸에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의 맞습니다. 몸을 나의 잘 체력에 맞게 아셔야. 하시는 게 좋죠. 알겠습니다. 네. 성장 호르몬 뿜뿜 체조. 네. 저희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tories that you have been wasting all my precious time, and now I'll have to leave it all behind. We got some breaking up to do.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나왔거든요. 네, 오늘 보은의 밥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납니다. 보은의 밥상으로 성장 호르몬을 또 뿜뿜 시켜주시는 겁니까? 아유, 그럼요. 저 아까 성장 호르몬 보셨죠? 아유, 저 50대 중반 40대 나왔잖아요. 네. 사실은 제가 누나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오빠를 불렀거든요. 자, 그래서 비법을 이보은 선생님께서 또 알려주시는데 네. 저희가 판넬로 일단 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보은 선생님 비법은 생선 미역국입니다. 야, 이거 맛있지. 네, 아, 근데 저는 사실 미역국 하면 뭐 소고기 소고기 미역국. 아니면 전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그렇게만 생각하셨죠. 생선이라 해서 또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셨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아이 낳고 다들 이제 미역국 다 드시잖아요, 사모분들. 그다음에 우리가 생일 그러면 제일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가 밥상 차려줄 때 차려진 게 바로 이 미역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이 미역국은 굉장히 영양이 좋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제가 약간 동안이죠, 선생님. 그럼요. 네, 동안의 이유가 바로 이렇게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들을 자주 챙겨 먹어서일 것도 같은데요. 제가 그래서 요거 생선 미역국은 비린내 나지 않도록 흰살 생선 가자미를 이용해서 제가 오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생선 미역국 그러면 좀 낯이 좀 설잖아요. 네. 근데 제주도는요, 옛날부터 소가 없으니까 네. 소고기 미역국을 끓일 때 소가 없어서 다금바리를 이용해가지고 끓였대요. 아금바리 비싼 건데?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게 생선 미역국은 남해나 이렇게 해안 지역에서는 네. 이전부터 오랫동안 먹었던 거고요. 네. 그리고 또 미역하면은 왠지 모르게 좀 젊어지는 느낌 있지 않으세요? 아기가 된 것 같은 느낌 드는. 근데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동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기분도 좋아지죠. 근데 우리가 성게 미역국 이런 건 알았는데
다금바리 미역국은 이 처음 급이 들어봐요. 다른데. 너무 비쌀 것 근데 같아요. 사실 다금바리는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어머님들이 쉽게 시장 가서 구하실 수 있는 지금 가자미를 준비했거든요. 근데 또 가자미 그러면 생선 살은 맛있는데 뼈 때문에 어떻게 이용을 할지 아마 고민이 되실 거예요. 네. 제가 오늘 차분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미역국이니까 주제가 미역국이니까 미역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미역이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어머님들이 미역 그러면 가장 맛있게 끓이려고 하시다가 실패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 미역을 불리는 방법인데요. 보통 이제 미역 어떻게 불리세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물에 넣고 아니면 잘라가지고 넣고 그쵸. 하는데 네. 그래서 비린내가 나나요? 미역 비린내? 어머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미역을 빨리 불리려고 미지근한 물을 이렇게 사용하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미역에서 비린 맛이 좀 올라옵니다. 그래서 미역을 불릴 때는 꼭 찬물에다가 불려서 이렇게 부드럽게 되면 미역을 좀 바락바락 씻어주세요. 그러면 거품이 좀 나거든요. 그게 바로 그 바다에 있는 염분기예요. 그 염분기를 완전하게 없애고 난 다음에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를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오늘 가자미 준비했는데 우리가 마트나 시장 가면은요 이렇게 가자미 살만 이렇게 해서 판매하는 필레가 있어요. 요걸 구입하시면 뼈를 집에서 다시 또 손질 안 하셔도 되니까 훨씬 더 간편하거든요. 근데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먼저 이렇게 준비를 했으면 이렇게 좀 썰어주세요. 먹기 좋은 크기로. 사실 우리가 생선 미역국은요, 이 생선이 풀어져도 괜찮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한 그 가자미에다가 뭘 넣냐 하면요, 제가 이걸 좀 썰을게요. 이렇게. 좀 풀어줘도 뭐 어탕, 어죽 아유, 이렇게 좀 그렇죠. 많이 먹잖아요. 훨씬 더 좋아요. 네. 네. 저도 미역국은 생선 들어간 걸 제일 좋아해요. 네. 저는 전에 우럭 미역국을 한번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죠. 우럭이 이렇게 뽀얗게 국물이 일어나더라고요. 네. 그럼 맛있었어요. 이런 생선들이 아마 육식 종류의 생선들이기 때문에 뼈가 또 잘 우러나는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생선을 넣기 때문에 비린 맛을 안 나야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살만 준비를 했잖아요. 여기에다가 국간장으로 일단 밑간을 먼저 하세요. 국간장으로. 그리고 요게 지금 맛술이거든요. 맛술로 이렇게 밑간을 먼저 해주세요. 이렇게 밑간을 해놔야 생선살이 약간의 끓여지면서 안에 있는 성분들이 바깥으로 단맛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비린 맛이 안 나게 하는 요게 요인이 되거든요. 요거를 어느 정도 재움을 하느냐? 보통 한 20분? 그러니까 요거 생선살 먼저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미역을 다듬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미역을 준비했으니까 제가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불을 켰으면은요. 미역을 준비를 하세요. 이렇게 집어넣고. 아, 살짝 볶기 위해서. 네, 불린 네, 미역을. 이렇게 미역을 넣고요. 여기에다가 뭘 넣냐 하면 이게 지금 다진 마늘이에요. 다진 마늘 넣고 그다음에 이게 들기름입니다. 우리가 미역국을 훨씬 더 맛있게 끓이려면 기름 종류를 넣는데 저는 여기에다가 들기름을 넣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국간장이에요. 네. 일단 이렇게 먼저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요거를 먼저 볶아요. 이렇게 충분하게 볶아서 그 미역이 살짝 풀어지는 듯한 느낌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아까 준비한 가자미살을 넣는데요. 요거를 조금 많이 밑간을 해서 천천히 오래 볶아야만 훨씬 더 미역국이 달큰하게 맛있어요. 제가 달큰하다 그러니까 뭐 설탕 넣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게 아니라 미역에서 나오는 단맛이 있어요. 그 천연의 단맛을 우리가 이용해서 먹는 거예요. 네. 양파 보면 단맛 나는 볶아주세요. 것처럼 예를 들어 네. 배당체가 있어서 이 높은 열을 받으면 분해가 되면서 단맛이 나는 거죠. 자, 어느 정도 볶으냐 하면 우리가 제가 가끔가다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나른하게 볶으세요. 나른하게. 나른하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제가 요게 지금 센 거잖아요. 센 거는 우리가 이렇게 들었을 때 이렇게 푸들푸들해져요. 그렇죠? 근데 기름에 넣고 국간장에 넣고 이렇게 한번 볶아주면 얘네들이 이렇게 풀린단 말이에요. 요게 나른하다는 얘기예요. 네. 나른하게 이렇게 볶아지면 여기에다가 아까 준비한 요 가자미 살을 넣으세요. 밑간을 한 가자미 살이에요. 그래서 같이 넣어요. 밑간 채로 이렇게.
그러면 가자미살은 가자미살대로 간이 맞춰져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볶아주세요. 요거를 다시 한번 또 볶아요. 왜 이렇게 다시 한번 또 볶냐면요. 아무래도 단백질이다 보니까 이렇게 열을 가해서 볶다 보면 요게 좀 약간 뭐랄까 식감이 단단해지거든요. 네. 그래야 우리가 먹을 때 풀어지지 않고 생선 씹는 맛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선 살은 100도씩 끓는 물에 넣으면 매운탕처럼 다 풀어지는데요. 네. 이건 이제 직접 물을 안 넣고 하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탱탱한 느낌을 갖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예열이 된 상태에서 볶으시는 게 가자미의 속살의 그 쫀득함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볶으세요. 근데 그럼 어머님들이 그럼 가자미살은 뭐 이렇게 한다 치고 그러면 만약에 집에 우럭, 광어 이런 생선들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살만 발라내서 똑같이 하시는데 대신에 우럭이랑 뭐 이런 생선들은 그 머리에 영양이 훨씬 더 많아서요. 우리가 같이 끓인 다음에 나중에 머리만 들여내시면 되거든요. 통으로 끓여가지고 네. 안에 내장 제거하고 그렇죠. 통으로 끓여서 뽀얗게 네. 해서 먹는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물을 집어 넣으세요. 이게 그냥 물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쵸? 아우, 쌀뜨물. 이거 이재원 선생님이 자주 쓰시는 쌀뜨물. 이거는 제가 아주 필살기로 많이 쓰는 쌀뜨물인데요. 네. 제가 왜 쌀뜨물을 이렇게 넣냐 하면 쌀뜨물이 이게 쌀 전분이 좀 녹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달큰한 맛을 훨씬 더 끌어올려 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쌀뜨물을 넣습니다. 네. 쌀뜨물 조금만 더 넣어요. 근데 우리가 근데 이제 미역이라고 하는 것이 네. 갖고 있는 장점이 뭐냐면요. 바다에서 나오는 해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육지에서 먹는 채소들과는 다른 네. 영양 조합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요오드. 그렇죠. 그래서 미역 속의 요오드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육지에서 얻는 채소보다 거의 뭐 한 1000배? 네.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역국을 이제 산모들한테 먹이는 이유는 이 요오드가 갖고 있는 이 항균성이 좀 맞습니다. 좋아서 네. 이 산간 후에 이 몸을 한번 열었잖아요. 네. 몸속에 면역력을 올리기 위해서 미역국을 먹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합니다. 네. 진짜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산모들의 면역력을 챙기기 위해서 갑상선 호르몬 수치를 높일 수 있는 요오드도 굉장히 중요하고 네. 또 미역 속엔 철분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출산 과정에서 실혈이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바다에 사는 큰 고래들도 출산한 이후에 미역을 먹는다고 해요. 그래요? 그럴 정도로 정말 과학적으로 이미 다 입증이 되어 있는 거고 특히 미역 속에 들어있는 철분과 요오드 성분들이 이 골수에서의 혈액 조혈 작용도 많이 도울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계속 얘기했던 NK세포와 같은 면역성 세포들은 전부 다 간, 골수, 또 비장이라고 하는 곳과 같은 이 조혈 세포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결국 생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쪽을 활성화시키는 데서도 아주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제가 오늘 생선 미역국을 분명히 준비했는데 그냥 흔하게 어머님들도 다 하시는 미역국 하면은 조금 재미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재미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여기 숙주가 있어요. 제가 노화 예방을 할 때 특히나 이렇게 동안미녀를 만들 때 몸 안에 있는 해독 작용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동안미녀라고 그러니까 자꾸 웃으세요. 오늘 마지막 말씀이 제일 우리 중에 메이크업을 약하게 하시는데도 정말 피부가 좋아 보이시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독에 좋은 재료를 한 가지 더 준비했습니다. 바로 숙주예요. 이 숙주가 들어가면 훨씬 더 미역국이 맛있어지는데요. 어떻게 만드냐면요. 여기 지금 제가 물을 팔팔팔 끓이고 있거든요. 다듬은 숙주를 이렇게 넣으세요. 미역국에 숙주 들어가는 건 처음 보는 거예요. 처음인데요, 저. 근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쌀국수 생각하시면 아주 딱 맞아요. 네. 쌀국수에 들어간 숙주. 네. 식감도 그렇게 너무 좋잖아요, 숙주는. 이렇게 해서 요거는 끓는 물에 이렇게 살짝 데치세요. 어느 정도 데치느냐? 불과 한 1분 정도만 데치시면 돼요. 예. 그러면 아삭아삭해지겠죠. 숙주도 맛있더라고요. 네. 근데 숙주가 생각을 하시면은 녹두의 새싹이잖아요. 네, 네. 이 새싹들이 당연히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그 화학적인 네. 방어 물질들이 있고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먹게 되면은 면역력에 도움을 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역의 생선의 단백질에다가 숙주까지 딱 들어가니까 면역력을 업 시켜주는 구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머님들이 환상의 조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거기다 단백질을 많이 먹게 되면 우리 변비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네. 미역이 변비 해소에도 아주 좋거든요. 또 미역이 피를 맑게 해주고 숙주가 또 가지고 있는 이 해독 능력까지 오늘 진짜 면역,
노화, 항노화에 딱 맞는 야, 재료들인 정말 것 궁합이 같아요. 잘 맞는 조합이네요. 네. 근데 어머님들이 근데 왜 미역국 끓이는데 이렇게 뚜껑을 안 닫고 끓이지 아마 하실 거예요. 궁금하시죠? 네. 왜냐하면 저희가 생선 미역국이잖아요. 근데 생선은 뚜껑을 지금부터 닫고 하면 끓을 때 생선의 비린 맛이 뚜껑 위를 쳤다가 다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비린 맛이 난단 말이에요. 제가 아무리 밑간을 잘했어도. 그래서 끓기 전까지는 뚜껑을 안 닫고요. 팔팔팔 끓어서 한 5분 정도 지난 후에 뚜껑 닫고 끓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 숙주까지 다 됐어요. 숙주 다 됐으면 여기 찬 얼음물을 제가 옆에다 준비했거든요. 풍덩 담그세요. 야. 바로 저렇게 얼음물에 아니, 뭐 담가요? 냉면처럼 이렇게 찬물에다가 바로. 풍덩 담궈서 열기를 없앤 다음에 이렇게 건져요. 건져서 다시 한번 찬물에 헹구세요. 아삭해지겠네. 네, 아주 아삭아삭하죠. 네. 이걸 또 건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준비하세요. 그럼 이제 다 된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끓인 거를 먹기만 하면 되는데 제가 아까 쌀국수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쌀국수 이렇게 잡수실 때 보면 위에 청양고추가 이렇게 오르르 올려져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숙주의 아삭한 맛, 그다음에 청양고추의 약간 매콤한 맛 조금, 그다음에 그 생선 미역국에 아주 달큰하면서도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깊게 들어가 있으니까 궁합이 잘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잘 맞죠? 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잡수시면 되는데 제가 이 옆에 보시면 아니 그냥 두세요. 네. 네. 우리 들어요. 우리 차윤아 박사님이 집에서 일 안 하는 게 여기서 다 티가 나요.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보세요. 이게 완성된 거거든요. 아유, 맛있겠다. 한 40분 정도만 끓이면 이렇게 아주 진한 국물에 생선살 보이시죠? 네. 이렇게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그릇에 한번 뜰게요. 네. 이렇게 해서 아유, 저 소리 봐. 맛있겠다. 네. 아유. 이렇게 얼마나 뜨고 담백하겠어요. 네. 그다음에 여기 제가 아까 숙주 해놨잖아요. 네. 숙주 이렇게 해서 올리고 따로. 이렇게 딱 올리고 그다음에 청양고추 우리 차윤환 박사는 청양고추 잘 못 먹어요. 여기 몇 개만. 그것도 들켰어요. 이렇게 해서 잡수시면 이게 아주 기가 막히게 맛이 있는데요. 야, 먹어볼까요? 여기에다가 밥 조금만 올려서 잡수시면 여기 밥 아주 넣어주셨어요. 동안 만드는 그 성장 호르몬에 아주 좋은 생선 미역국이 만들어지는 거죠. 오늘 생선 미역 국밥을 주셨네. 네. 밥이랑 써보세요. 같이 먹으면 네. 더 맛있잖아요. 국물 좀 더 드릴까요? 네. 네. 국물을 좀 더 드릴게요, 제가. 네. 국물이랑 같이 먹어야 또 맛있잖아요. 네. 쉬운 건데도 맛있어. 그래요? 아, 이 또 뜨끈한 국물에 먹으면. 제가 뜨거운 거 드릴게요. 이리 줘보세요. 아유, 짠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 크게 비리지도 선생님들은 않고, 예. 말을 잃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저는 아삭아삭해요. 그렇죠. 아침을 먹고 나왔는데도 야 진짜 이거 한 그릇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일찍 나오시는데 아침은 누가 차려주시는 야, 실은 저희 집 냉장고에도요 어머니가 끓여주신 이 미역국이 얼려져서 들어있거든요. 집에서 저희가 해먹기가 좀 어려워요.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요리를 10분 만에 뚝딱하고 만드시는지 정말 신기했는데 정말 맛있네요. 아니, 근데- 저희 어머니가 끓여주신 것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서 몰랐어요. 미역국에 생선 미역국도 특이한데 숙주가 들어가니까 네. 숙주의 그 아삭한 맛이 그쵸. 제대로. 네, 제대로 있어요. 그러면서 청양고추가 살짝 씹힐 때 씹으니까 괜찮죠. 그 맛이 너무 좋아요. 네. 야, 그리고 또 어떤 느낌이냐면요. 미역국을 먹으면 그 아시는 특이한 그냥 평범한 미역국 맛이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숙주를 딱 먹으면 얘가 약간 비릿한 느낌이 있으면서 굉장히 좀 와일드한 느낌이 있어요, 이게. 네. 근데 저는 비린 맛이 전혀 안 난다고 사실 느꼈었거든요. 네. 저희 집 미역국은 그렇게 비리던데 선생님 미역국은 전혀 안 비려요. 그러니까요. 비린맛 안 나죠? 아예 안 나요. 네. 오, 이게 저는 사실은 여기다가 밥을 안 말고요. 그냥 미역 건더기를 좀 많이 넣고 국물 넉넉하게 해서 숙주 좀 많이 올리고 청양고추 조금 올려서 시원하게 저는 한 그릇을 먹거든요. 제가 근데 아침이라 일부러 밥을 조금 놔드렸습니다. 야, 지금 이보은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를 만약에 만들어서 서양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굉장히 특이한 해초 샐러드인데 국물이 많아. 좀 뜨거워. 네. 이렇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국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 맛있는데. 아 근데 이 가자미살을 제가 방금 이 살만 먹어봤거든요. 네. 밑간이 돼 있어서 그렇죠. 딱 네. 먹었을 때 이것도 진짜 감칠맛이 싹 돌아요. 맞아요. 오, 생선살이 네. 너무 맛있네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 미역국 드실 때 보면 미역국을 팔팔팔 끓이니까 네. 그걸 그릇에 딱 떠놓고 거기다 계란 하나를 아, 예.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해서 드셨어요. 네, 네. 그거 참 맛있었어. 아, 근데 진짜 생선살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대로. 네. 근데 이게 저는 지금 가자미살 아무래도 필레를 준비를 했는데요. 어머님들이 가자미를 구입하셔도 그냥 쓰셔도 괜찮은데 그럴 경우에는 톡톡 그냥 토막을 내서 아이들한테 줄 때는 살만 좀 발라서 다 끓인 다음에 주시면 되고요. 어르신들 잡수실 때는 그냥 생선 토막 있는 채로 넣으셔도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생선 미역국 레시피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젊음을 지켜주는 생선 미역국 만드는 법 정리해볼까요? 우선 냉동 가자미살을 해동한 후 3등분해서 국간장과 맛술을 뿌려 밑간합니다. 미역은 비린내가 나지 않게 찬물에 불린 후 조물조물 씻어주고요. 먹기 좋게 잘라 마늘과 들기름, 국간장으로 무쳐서 준비합니다. 냄비에 미역과 가자미를 담고 미역이 투명해질 때까지 볶은 후에 쌀뜨물을 붓고 끓이면 감칠맛이 더 좋아져요. 뽀얀 국물이 우러나면 국간장으로 간을 맞춰주고요. 또 완성된 생선 미역국을 살짝 데친 숙주를 곁들여 먹으면 식감도 최고! 노화를 예방해주는 생선 미역국과 건강한 주말 보내세요. 이게 몸에 영양분이 들어오는 느낌이 확 나요, 막. 예? 네. 나 요거 바로 여기로 올라가면 안 되겠다. 네. 금방 올라오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좀 노화를 좀 예방하면서 젊게 활력 있게 사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한 말씀씩만 더 덧붙여 주신다면요. 네. 뭐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노화를 막아주는 그런 비법들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마음가짐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마음이 젊게 생각하지 않으면 별 효과가 없는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좋은 거 드시고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젊은 마음으로 사시면 성장 호르몬도 유지가 잘 될 겁니다. 예. 아니, 오늘은 우리 세 분 주치의 선생님들이 주제를 잘 정해주신 게요. 요즘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다들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얼굴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런 게 뚝뚝 떨어지는 거 맞죠? 스트레스 호르몬 예, 많아지고 그쵸. 이거 떨어지고. 그래서 이럴 때 이걸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제안도 저희가 같이 드려본 거니까 일단은 미역국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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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10호 태풍이 한반도를 이렇게 관통해서 지나갈 것이다. 걱정입니다만 그래도 그것은 조금 이따 얘기고 네. 오늘 하늘 참 좋습니다. 맑고 네. 너무 깨끗하죠. 네. 이럴 때 한 번 또 야외에 나가서 마스크는 착용하시고 뭐 기지개 착 펴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그래야 이제 성장 호르몬 나오지. 그럼 60대에서 조금 올라갈 수도. 알겠습니다. 모두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